야, 근데 너 둘째 생각 있어? 야, 뭔 소리야. 지금 애가 1살인데 뭘 또 낳아. 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지. 터울 가까워야 둘이 더 잘 놀고 키우기 편하대. 아, 지금 하나도 빡센데 또 낳으라고? 혼자 크면 나중에 애 외롭대. 버릇 없어지고 이기적이게 될 수도 있어. 누가 그래. 그건 케바케 같은데? 저희 애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엄마의 몸도 너덜너덜한데 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들었던 애 둘은 낳아야죠 라는 이 표현은 시기적으로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는 결혼 직후예요. 애는 언제 낳아요? 2단계는 임신 중에 둘째는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애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둘째를 예약 주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3단계는 첫째를 낳은 이후예요. 아유 이뻐라. 근데 둘째는 언제 나오지? 이 경우는 아이가 방금 탯줄을 자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엄마 몸은 천근만근인데 그때 둘째 애기가 나온 거죠. 4단계는 이제 터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때부터 슬슬 터울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자, 이제 대망의 5단계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포기하신 건가요? 이 정도 단계에 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의 패턴들이 있어요. 둘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치 정설인 듯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경제적 상황, 건강 문제, 가정 형편을 이야기해도 그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둘은 낳아야죠 라는 생각을 이미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은 토론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입장 발표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대방 혼자 하는 말인 거죠. 사실 평범한 질문이긴 해요. 누군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묻기도 하고요. 그게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냥 대화거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꽤 무거운 질문이에요. 아이를 더 낳지 않는 이유에는 생각보다 아주 깊고 쉽게 말을 못하는 개인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난임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볍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또 어떤 부모들은 한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동 부모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외롭지 않을까? 형제자매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미 부부끼리 수없이 나눠본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건드리는 순간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은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어떤 부모에게는 내면의 고민을 다시 건드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외동 부모들이 겪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중 하나가 사회적 낙인이었대요.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냥 묻지 않는 것이 더 배려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둘을 낳아야 한다고 조언하시는 분들에게 왜 둘을 낳아야 해요? 라고 물으면은 몇 가지 답변들이 있어요. 혼자면 외롭다, 혼자면 이기적이 된다,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곁에 아무도 없다 등등.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가 맞나요? 사실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형제가 있으면 진짜로 더 좋은 건지. 수십 년 동안 외동 아이들을 연구한 토니 팔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외동 아이들의 사회성, 정서 발달, 자존감이 형제 있는 아이들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하셨는데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사회학자 주디스 블레이크가 연구한 게 있는데 자원 분산 이론이라고 해요. 아이 수가 늘어나면 부모의 시간, 돈, 관심, 교육 투자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많을수록 학업 성취가 평균적으로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참 의외죠. 형제가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인데 갑자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외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규모 연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가 뭐였냐면 외동 세대는 더 조심스럽고 덜 경쟁적인 경향이 나타났대요. 형제 경쟁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럼 형제가 있는 게 낫나요? 형제가 있는 아이는 갈등 해결 능력, 협상 능력, 타협 능력이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대요. 형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싸우고 화해하는 관계라서 그게 사회성 훈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외동은 부모 투자가 집중되고 학업 성취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형제가 있으면 협동성이 높고 갈등 해결 능력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형제 유무보다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더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언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1960년부터 70년대에 한국 정부에서 만든 포스터가 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우표에도요. 둘만 낳자라고 쓰여 있고 달력, 길거리 캠페인, 신문 등등 이 슬로건이 여기저기 노출되어 있었어요. 더 오래된 뿌리는 농경 사회로 올라가면요. 아이는 즉 노동력이었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밭을 더 많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어요. 5명 낳았는데 2명 살아남으면 다행인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영아 사망률은 극적으로 낮아졌고 아이가 노동력인 시대도 아니고 정부 슬로건도 아이 많이 낳아주세요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맥락은 사라졌는데 둘은 낳아야지라는 그 말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TV를 가끔 보면 광고, 영화, 드라마에서 행복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2명이에요. 이 구성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어요. 교과서, 드라마, 광고, 전부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정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자녀 2명이 행복한 건지 그 이유는 모르고 그냥 그 이미지만 저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죠. 둘을 낳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 중에 5가지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 외동은 외롭다. 두 번째, 나중에 후회해요. 세 번째, 부모를 돌볼 때 둘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둘이 있는 거 보면 보기 좋으니까요. 첫 번째, 외롭다는 말. 외로움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형제가 4명, 5명 있어도 서로 안 보고 사는 집이 있고 외동으로 자라도 마음을 깊이 나누는 친구 2-3명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 나중에 후회해요 라는 말. 저도 그랬었거든요. 독일 오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리학자 댄 길버트가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인간이 미래 행복을 예측하는 능력이었대요. 결론이 뭐였냐면 그 능력이 아주 부정확하다는 거였어요. 집 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살 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승진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대부분 예상보다 행복의 지속 시간이 짧았대요. 그러니까 둘째 낳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미래 예측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부모를 돌볼 때 둘이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라는 이 말. 이건 저도 솔직히 나중에 제가 심하게 아프거나 혹은 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날이 오면 딸이 그 자리를 혼자 지켜야 한다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긴 해요. 근데 그 무거움이 둘째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이유인지 아니면 제가 덜 미안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둘이 있는 거 보면 보기 좋으니까요 라는 말. 이건 저도 진짜 공감해요. 형제나 자매 둘이서 같이 노는 거 보면 정말 이뻐요. 언니가 동생 챙기는 거, 동생이 언니 따라다니는 거.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예쁨이 둘째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쁜 장면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랑 그래서 낳아야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형제가 있어서 좋은 점도 아주 많죠. 집안이 무너졌을 때, 부모가 아팠을 때, 형제가 있어서 버텼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형제가 진짜 방파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같이 자라기만 한 타인이 되기도 해요. 둘째를 낳아서 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낳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둘째를 낳고 나서 힘들어진 사람도 있고 낳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 달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둘은 낳아야 하는 근거들이 전부 탄탄한 기둥 같은 느낌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징검다리 느낌인 거예요. 결국 이 말들이 저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 당사자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아이가 1명 늘어났을 때 지금보다 행복해질지 아닐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의 행복이 자녀의 숫자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보다도 부모의 정서적 가용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아이 곁에 정서적으로 있어줄 수 있느냐. 애착 이론 연구가들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곳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아니라 아이와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으로요. 여러분들은 둘은 낳아야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는 딸이랑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같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해요. 요새는 토끼 연극도 같이 찍으면서 대화의 주제가 하나 더 늘었고요.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다가 좀 무섭다고 하면은 더 가까이 있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하나라서 덜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둘인 아이들은 2명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든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 옆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숫자 얘기 말고 이 아이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네요. 카니와리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나라는 엄마 아빠만 있어도 행복해. 엄마 아빠 사랑해.